안녕하십니까. 베트남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신짜오 베트남 TV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불리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대표팀과 재계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베트남 축구 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7일 오전 10시 30분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베트남 축구대표팀과 재계약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박 감독이 내년 2월부터 3년간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끌기로 했고 현재 24만 달러인 박 감독의 연봉이 60만 달러로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베트남 기업이 박 감독의 급여를 지원하겠다고 나서 베트남 축구협회가 대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베트남 네티즌들은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감독은 본래 2017년 10월 베트남 축구협회와 A 대표팀 및 U23 대표팀을 모두 맡는 조건으로 2020년 1월까지 계약했습니다. 박 감독의 지휘 아래 베트남 축구는 지난해 아시아 축구연맹 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을 시작으로 아시안게임 4강 신화와 10년 만에 아시안 축구연맹 스즈키컵 우승을 달성하는 등 연거푸 역사를 다시 썼고 아울러 지난 1월에 있었던 아시안컵에서는 12년 만에 8강에 진출했습니다. 베트남 정부 당국은 최근 지난달 영국 컨테이너 트럭 안에서 사망한 39명의 신원이 확정되면 시신이 본국으로 즉시 송환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국회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 영국 정부가 베트남 트럭 사망자 39명의 지문 기록을 베트남에 보내어 이들의 국적과 신원의 재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알렸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고 현재 공안부의 해외 인력 송출 연결망을 철저히 조사해 위반자들을 엄격히 처벌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부 응외안성 그리고 핫딘성 출신의 혐의자들을 체포하여 조사 중입니다. 10월까지 베트남의 무역액이 4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통계 총국이 밝혔습니다. 올 초부터 10월 15일까지 무역액은 전년 동기 8% 증가한 4,03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작년 동기보다 300억 2천만 달러 증가한 수치입니다. 통계 총국에 의하면 10월 전반기 전체 무역액은 210억 달러로 지난달 후반기에 비하여 12.8%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달 전반기 무역 적자에도 연초부터 15일까지 무역 수지는 68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10월 전반기 수출액은 103억 1천만 달러로 전반기보다 24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출액은 휴대전화 부품, 컴퓨터 부품, 섬유 및 의류 등 일부 주요 수출품에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10월 전반기 수입액도 감소하여 106억 8천만 달러로 9월보다 6억 7,400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연초부터 15월까지 총 수출액은 2,049억 4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8% 151억 8천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981억 1천만 달러로 8.1% 148억 5천만 달러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섬유, 신발, 가구 등 전통적인 산업의 꾸준한 동력으로 수출이 계속 늘 것으로 예상했고 연말 및 설 연휴 소비자 구매와 성수기 수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무역 기조로 볼 때 올해 무역액 목표치 5천억 달러 달성을 낙관했습니다. 다낭시가 중국 거리와 한국 거리로 변질될 위험에 직면한 선자 및 응완섬 2개군 외국인 매장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28일 다낭시 응완선 인민위원회는 다낭 해안가 매장들이 무분별한 외국어를 사용한 간판이나 광고판을 처리하는 데 방점을 둔 월간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간판 설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46개 매장에 대해서는 간판 및 광고판을 기한 내 교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처벌 및 과태료 부과도 명령했습니다. 매장 주인들은 대부분 위반 사항을 인정하였고 이들은 이전에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베트남어를 함께 사용하지 않았거나 규정 크기보다 작은 글씨로 간판을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선자와 응완성 두 군을 잇는 해변 지역은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그중 가장 많은 중국인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와 한국어 간판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마치 외국의 거리를 보는 듯하다는 현지인들의 불만에 따라 이번 단속이 진행되었다고 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하노이시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까지 연탄 사용을 금지합니다.
의회 특종 하노이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서명한 지침에 따르면 하노이시는 시민들이 내년까지 연탄 난로의 사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1년부터는 저렴하지만 오염이 심한 연탄을 사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탄은 도시 지역에서의 일부 사용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중 난방 연료 중 하나입니다. 최근 하노이시 자연자원 환경국 조사에 의하면 하노이 시내에는 매일 약 5만 5천 개의 연탄 난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노이시 환경보호국장에 따르면 하노이에서는 하루 528.2톤의 연탄을 태워 대기 중으로 약 1,870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든 군과 현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연탄 사용 금지 방침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이후 지역 당국은 주민들이 내년까지 친환경 난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연탄 사용 금지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때부터 위반 시에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최신 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9개월 동안 12건의 주택 프로젝트만이 호찌민시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찌민시 부동산 협회 측은 이러한 저조한 승인률에 관하여 2017년에는 83건, 2018년에는 59건으로 주택 건설 프로젝트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 같은 공급 감소는 해당 부분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률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올해 첫 9개월 동안 완성된 주택수는 전년 대비 53%를 감소한 12,453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여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해졌으나 실구매력은 사실상 20에서 30%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설 회사 및 장비 공급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몇몇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수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수년간 공급 부족이 지속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부동산 사업에 대한 금융 대출도 힘들어져 여러 부동산 회사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호치민시 뜨드구 인민법원은 지난 1일 식품 안전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식품안전위생에 관한 위반자가 형사사건을 입건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는 뚜둑 지역에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무단으로 운영하고 2017년 1월부터 무나 당근 등 농산물을 표백제로 세척하여 뚜둑 농산물 도매시장에 거래하였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하루에 약 400만 동의 이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 가공 공장은 2018년 4월에 처음으로 적발되어 감정결과 세척 후에 무는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궤양성 대장염, 위궤양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산 나트륨과 황산 나트륨이 검출됐습니다. 피의자는 표백제로 식품을 세척하면 인간 건강에 해를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돈에 눈이 멀었다고 반성을 보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정상 참작의 여지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베트남 전역에서 20만 명의 댕기열 환자가 발생하여 최소 50명이 사망했는데 이 수치는 작년 동기 대비 3배나 높은 기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년 댕기열 통계와 관련하여 전염병관리국장은 최근 댕기열의 피해자는 동나이성 출신의 10살 소년으로 3주 동안 입원 후 사망했다고 말하고 지금도 전국 63개 광역행정권에서 댕기열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호찌민시 예방의학센터 소장의 설명에 의하면 댕기열은 베트남에서 1년 내내 발생하지만 장마철에는 북쪽에서는 4월에서 10월까지 남쪽에서는 6월에서 12월까지 주로 전염이 된다고 하니 특히 남부에 계신 분들은 12월까지는 댕기열 감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